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엠벡스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네, 곧 엠벡스가 이제 개최되는데 오늘 특별하게 블루인의 김용조 대표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굉장히 바쁩니다. 뭐 네. 1년에 한 8개월 정도는 해외. 해외에 출장을 가고 있고 오늘 또 인터뷰 끝나면 내일 모레 또 바로. 출장이 시작되고 네. 이번에 가면 이제 중국과 미국, 네. 중동을 돌아서 7월 15일 날 잠시 귀국하게 될 것 같고 그 네. 중간에 이제 엠벡스 전시가 있으니까 네, 한번 네.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인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블루인의 초창기 회사는 에이스 코리아였고요. 에이스 코리아. 네, 에이스 네. 코리아는 1992년도에 설립이 됐고 저는 29살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 오래되셨네요. 처음에는 이제 슬러지 1차 탈수하는 탈수기 장비 쪽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점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부터 시작해서 네. 슬러지를 탈수만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이제 감량이 들어가고 네. 감량이 다시 건조화가 들어가고 네. 건조화에서 다시 자원화가는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을 제가 현장을 갔다 가서 네. 보면서 슬러지 감량화 쪽으로 앞으로는 시장성이 있겠다. 판단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감량화 쪽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블루윈이 해외 쪽으로 슬러지 감량화와 건조화 자원화 쪽으로 상당히 좀 레벨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오더를 못 받고 있다. 네, 지금 너무 이제 다 저희들이 LOI 이래가지고 이제 네. 구매 의뢰서 네.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세일즈 컨트랙처를 계약을 하자고 오고는 있지만 네. 제가 그거를 사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캐파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뭐 3억 한 2천만 불 정도 LOI를 받아놨습니다. 네. 받아놨는데 그거를 다 치낼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좀 생산량도 조율을 하면서 네. 공장을 확장하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기술 좀 더 집중화시키고 네. 효율을 좀 더 정대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수철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예.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슬러지라는 거를 자원순환한다라는 부분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네, 슬러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인식이 조금 이렇게 나아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슬러지가 폐기물이었습니다. 폐기물. 예. 우리가 쓰는 물을 상수로 하고 물을 쓰고 뿌린 물을 이제 하수를 하는데 편집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수에는 우리가 샴푸를 쓴다든가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하면서 나오는 부유물, 찌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 찌꺼기들이 이제 하수 처리장에 가면 물과 찌꺼기를 분리를 하게 되고 그 찌꺼기를 분리한 것부터 이제 농축을 하거나 거기에 탈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감량을 하거나 이런 이제 공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대부분 슬러지를 그냥 1차 물리적으로 탈수만 해서 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한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이제 2차적인 오염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폐기물을 아무데나 이렇게 막 덤핑 처리를 하다 보니까 2차 침출수가 발생돼서 오히려 사람에게 인체에 안 좋은 이런 역순환이 가져오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도 대부분 이 슬러지를 배에 싣고 그 해양에 나가서 해양에 덤핑을 했습니다. 해양 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양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국제 조약으로 인해서 해양 투기 금지 법안을 런던 협약이라는 것을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슬러지를 해양 투기를 못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최소한 OECD 국가들은 다 해양 투기를 못 하게 있고요. 다 100% 육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1차 탈수를 한다더라도 여전히 수분이 80%예요. 그 여전히 수분이 80%니까 끊임없이 이제 2차 오염이 발생되니까 이걸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해서 최소 함수를 60% 이하를 줄이든가 건조를 하든가 해서 슬러지를 아예 신재생화, 자원화하는 것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규제 정책이 발효되고 또 선진국에서 규제 정책이 발효되고 하면서 이제 슬러지 쪽에 점점 사업이 이제 확장돼 가고 있었던 대표님한테 기회가 오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에 규제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들의 유럽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유럽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미국으로 왔고 다시 그게 아시아로 들어왔을 때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슬러지를 감량화하고 건조해야 된다라고 적용했던 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래요? 예.
중국은 무조건 법령으로 함수를 60%를 해야 된다라고 네. 아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은 관리 제도가 미흡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그 관계되는 상부 부관 부처에서 네. 직접 관리 감독을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리 감독이 철저하죠. 블루인이 갖고 있는 이 제품과 기술, 요건 어떤지 한번 소개. 네, 저희들 기술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DC3상 위상 제어 기술을 탑재한 전기 침투, 전기 삼투, 전기 용동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독특한데 네. 너무 길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 침투 탈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C3상 위상제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AC를 쓰게 되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거를 DC로 전환한 겁니다. 전환했고 그다음에 유기성 슬러지가 그 안에 수많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유기체가 있으니까 이제 만약 얘를 전기를 잡으면 우리가 전기가 통하듯이 이게 통전량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이용해서 빠르게 탈수하고 감량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기존의 이 슬러지를 결과물이 나온 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기술을 적용하기 전엔 대부분 뭐 유럽이다, 지금 현재도 한국도 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열 건조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열을 쓰든지 간접 열을 쓰든지 뭐 드럼 드라이어, 벨트 드라이어, 플루베 드라이어 뭐 이런 각종 이런 드라이어 방식을 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분진이 나온다든가 또는 그 점성에 의해서 고착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그 분진을 다시 제거하기 위해서 워싱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하는 처음에 들어가는 푸프린트 즉 초창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효율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오퍼레이팅 즉 운영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영어로 얘기하면 카펙스와 오펙스 비용이 높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술은 거기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 소모량이 3분의 1밖에 들지 않고 처리량은 그보다가 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객양은 그 안에 칼로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재생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그리고 그 같은 동급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필요한 에어리아는 5분의 1 정도의 에어리아만 있으면 되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객들한테 홍보를 할 때 우리가 7가지의 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7가지 큰 장점을 누군가 와서 슬러지 감량을 하든지 건조를 하든지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 7가지 보증하는 걸 누가 더 보증할 수 있는 회사 있으면 나와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20년 동안 한 회사도 우리한테 그거를 컴플레인 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타이틀은 경쟁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슬러지가 나중에 남았을 때 어떻게 자원순환을 다시 하나요? 슬러지 종류가 이제 유기성 슬러지가 종류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지거나 3만 종 정도의 유기 매체가 다 다르다.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요. 다르다. 그러니까 계절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온도마다 다르고 또 하나 처리 공법 따라 다르고 안에 유기체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슬러지를 보고 제일 먼저 슬러지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슬러지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 설계 공법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오면 이 슬러지 케이크를 따라서 그 안에 이제 2가지 채소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독성 검사. 이게 최종 마지막에 건조가 돼서 나왔을 때 슬러지 독성이 얼마 정도 있는가 이거. 그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헤비메탈 중금속이 얼마 있느냐. 요거 2가지를 우선 먼저 체크합니다. 안에 있는 박테리아는 이미 전기 삼투와 침투에서 다 이제 죽어버리고요. 단지 이제 독성과 요거 헤비메탈 2가지를 보고 만약에 헤비메탈이라든가 독성이 각 나라마다 그 환경 규제법이 있습니다. 슬러지 규제법.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높은 경우에는 거기다 건초라든가 파쇄한 건초 갈았는 건초 파우더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톱밥이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압착을 해서 플랫을 만들면 한 3,500kcal 이상의 아주 좋은 제3등급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열병합 발전소나 이런 거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그런 다시 경우가 에너지원으로 쓰는구나.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독성이 없고 헤비메탈이 전혀 없다. 이러면 이거를 이제 뭐 사료라든가 아니면 퍼틸라이저, 거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독성이 있다. 또는 뭐 여기 헤비메탈이 많다. 이러면 그거는 그냥 버닝 아웃. 그러니까 소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소각을 하는구나. 네. 소각을 해도 뭐 수분율 함수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소각하는 비용이 굉장히 낮고 오히려 소각장에서 그러한 함수율 10% 20%짜리 네. 슬러지를 주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오히려 열 전도는 낮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비열, 보조열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핸더슨 같은 경우에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는 그걸 다시 최종 마지막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엠벡스에 참가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매년 엠벡스에 나오시고 또 비즈니스를 국내든 해외 알리시는 데 도움을 이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엠벡스 참가를 통해서 어떤 좀 목표 하는 바가 있는지. 엠벡스 전시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전시죠. 네, 우리나라의 네. 대표적인 환경 전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46회. 네, 그렇죠. 46개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환경 기술이 뛰어납니다. 수출 기술도 뛰어나고 굉장히 뛰어난데 사실 이제 그 지금 현재 해외 쪽에 우리 종사하고 있는 이런 환경 쪽에 종사하고 있는 그 바이어들을 대거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연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엠벡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이제 맞춰서 저희들도 해외 63개국에 약 한 26,000개 기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전시를 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비포 마케팅을 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고객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기술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엠벡스 전시에 우리 출품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을 잠깐씩 소개하면서 야 원래는 이러한 기업들이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엠벡스에 와서 참관도 좋고 또는 1:1 비즈니스 미팅도 좋으니까 한번 와라 해서 초청장을 3개월 전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오는 고객들을 오게 되면 초청을 해서 저희들 기술도 알리고 또 우리 기존 있었던 파트너들, 뭐 독점 대리상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한국에 와서 만찬도 하고 이런 기회도 보여주고 또 옆에 우리 같이 있던 한국 기업들의 소개도 하고 이러한 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시구나. 올해 이제 좀 계획? 올해 어떻게 보면 블루이는 뭐 계획이 이렇다. 사실 그 2030년까지 LOI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한 1,500만 불 정도만 우리가 출고를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기술 자체가 특화된 기술이고 이 특화된 기술이 제일 처음에 그 아주 바르게 효율이 최대한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최적의 값을 뽑아내려면 현장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먼저 가서 답사를 하고 현장의 슬러지 성상 상태를 보게 되고 만약에 이 현장이 신설 현장이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슬러지를 꼭 제가 탐방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 마지막 공정을 짓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필드 현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출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7월 15일 엠벡스 뭐 오늘 인터뷰 마치고 나면 바로 중국 천진으로 가야 되고 천진 갔다 와서 다시 또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또 중국 아이 엑스포 또 갔다가 위트텍이라는 전시에 또 가야 되고 로드쇼 한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엠벡스 전시에 끝나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엠벡스 2025 블루잇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